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에는 정말 호기롭게 1등을 달리다가 막판에 6위로 결국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안에서는 비명계 인사를 겨냥할 때 쓰는 수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민주당 쪽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이제 그의 탈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락의 결정적이었던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문화조에 총맞는다면 그 양반 최대한 막아오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른손을 치켜 세우고 이제 격앙된 목소리, 열정을 담아서 연설을 했는데 이제 청중들한테서는 안 필요해 뭐 이렇게 또 야유가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원 기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인 조직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전대 불복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정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선거 막판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결국 패배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면서 이 전당대회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정봉주는 안 된다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바른 말을 하면 찍어내는 현재 상황이 시간을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정 전 의원 측에서는 이 대표가 아예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를 비롯해서 경기도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 측근들이 특정 후보를 찍어야 한다면서 전화를 돌리거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좌표 찍기를 했다. 이런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자, 김민수 대변인께요. 네. 자, 개입설 뭐 이 말을 좀 말끝을 좀 누그러뜨려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저 개입설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그냥 국민들이 다 보셨죠, 개입하는 거를. 그렇습니까? 네. 네, 차 안에서 유튜브 찍으면서 예. 뭐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김민석 후보. 예. 뭐 이러고 개입한 거 다 보셨죠, 온 국민. 아, 그게 개입이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입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에 지금 이러한 발언들을 한 것, 그리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직접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정봉주 지금 후보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나름대로 민주당의 방식은 국민의힘과 달리 누적 집계거든요. 네. 그럼 누적 집계 비율을 분명히 계산했을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3위, 2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러한 이재명 강성 발언을 하더라도 결코 이게
5위 밖으로 밀려나진 않을 거라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정봉주 의원 발언을 했을 텐데요. 네. 마지막에 지금 개딸부대 극성 지지자들이 정말로 집결을 또 했거든요. 6위 이현주를 올려서 정봉주 떨어뜨리자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민주당 당규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상에는 낙선 운동은 위법이에요. 금지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은 합법이지만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한 그 운동은 명확하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내 제가 당규까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 때문에 참고 참아서 지금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 내 선거에서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로 한 이 극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정당이라고 하면 이건 이재명 당대표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역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정말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여기에 개딸 부대들 극성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중도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앞길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 되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짐작됩니다. 네. 지금 제가 던진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가장 민감한 단어 하나를 뽑아내자면 개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령 실정법 또는 그 당하고 관련된 당원 당규에 관한 위반 사항 아니냐 이런 논란하고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지원 교수님께 이 개입됐다라고 이제 잼카 옆에 태우는 것 자체가 개입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사실 뭐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에 출연한 그 최고위원 후보가 네. 김민석 후보만은 아니거든요. 예. 정봉주 후보도 아까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봉주 후보도 같이 태워서 맞습니다. 다 타긴 했어요. 다 타서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지금 그 어디니까 1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역전이 되니까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민석 후보에게 이야기했던 왜 표가 이렇게 적게 나와 네.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네.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듭니다. 들어봐요.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이라는 예. 것 자체가 뭐 물론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당원들이 이렇게 10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예. 어떻게 이제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냐 네. 이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물론 문제는 집단이 하나의 뭐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옳은 것이냐 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부분은 독립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 소위 말하는 투명한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는 방향이 저는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입이 있었다, 누구의 선동이 있었다,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강한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집단지성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진다는 겁니다. 네. 자, 이재명 제2기 지도부가 된 신임 최고위원들은 그렇다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의 명파리 발언이 낙마의 원인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서 제시한 그 이슈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원 주권이라는 화두가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어떤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작동하는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고요. 당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집단지성이 잘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의도는 이랬는데 뭐 술김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죄송하다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아마 우리 당원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상치훈 의장님, 뭐 오래전에 이 기업 입사 시험에 상식 문제에 단골로 출제됐던 문제가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였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을 포함한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 한데 모아진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은 단어였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난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이번에 좀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은 사실 2년 전과 비교해서
조국혁신당으로도 많이 빠져나갔고 새로운 미래로도 뭐 거의 만 단위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과 비교해서 2년 전 전당대회 투표율이 권리당원 투표율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37%였는데 이번에 42%로 5% 정도 올랐고요. 그 규모로 보면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사이 정도가 더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정봉주 후보가 탈락한 것은 뭐 집단지성, 뭐 권리당원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결정적 포인트는 대의원 투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잖아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네. 아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정봉주 후보의 탈락을 예측 못했던 게 권리당원 투표는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거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근데 어제 출연자 한 분은 일반 여론조사를 착각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근데 이번엔 대의원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면 대의원이 그 대의원의 투표 그 정봉주 뭐 권리당원 누적에서는 5등하고요.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6등하고요. 예. 대의원 투표에서 7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의원 투표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받은 득표가 7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75% 밖에라는 게 참 그렇긴 한데 다른 투표에 비해서는 네.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좀 전략적 투표를 하거든요. 뭔가 네. 너무 높게 나오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고 좀 균형적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봉주 후보에게는 표를 안 준 거죠. 그런 거는 정봉주 후보에 대한 뭔가 개인적 리스크, 예. 설화 리스크가 있는 사람인데 안정적이지 못하다. 근데 그 설화 리스크가 이번 전당대회 중에 터진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또 스탠스가 어정쩡했습니다. 이게 친명인지 그렇다고 비명인지 반명인지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정이라고 하고 뭔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네. 아마도 대의원들도 봤을 때 이 후보에게 뭐 균형적 투표를 해주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7등까지 떨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뭐 권리당원들의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14%에 불과하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7등한 것이 저는 낙선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영찬 위원장님. 네.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원들이 교훈을 줬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집단 지성에 이어서 시대 정신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양문석 의원과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정치적 동료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입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양문석 의원께서 시대 정신을 언급하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네. 양문석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지금 일극 체제 이게 과연 시대 정신일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재명이라고 언급하는 그 민주당의 풍토 이게 과연 시대 정신일까요? 또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에서 영상 축사를 할 때 우리 이 개딸로 불리우는 많은 당원들이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당원들의 행태가 과연 시대 정신일까? 저는 양문석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은 배려와 품위 그리고 대화와 소통, 협치가 아니겠나 그 말씀을 꼭 양문석 의원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토론을 한번 펼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김어준 방송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김어준 방송인은 이른바 나는 꼼수다 이 낙꼼수의 같은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많은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이 되자 김어준 씨가 아주 짧게 반응을 하나 보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어준의 한마디, 총수의 한마디가 또 나를 쥐었다 놨다 저었다 놨다는 거죠. 1, 2위는 대체로 당선이 될 것 같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시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까지 25%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현주 의원님 화이팅! 네. 당원들의 집단지성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봉주 후보를 1위로 만들 만큼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하고 아주 단호하고 가차 없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예일 수가 없다. 정봉주 후보는 자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친구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차 교수님, 그러니까 네. 이제 김어준 씨가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예. 말을 수습하는 과정 때문에 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인이 박원석 전 의원에게 했다는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네, 부분이 그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한 거 맞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왜 그걸 했느냐? 민주당의 소위 말 이재명 팔이라는 잘못된 네. 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관행들을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애정과 그러니까 충정을 갖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개딸을 비롯한 상당한 이 강성 지지층들의 정서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봉주 그러니까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에서 이게 지역 순회 경선을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과의 소위 말하는 오프 더 레코드상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서 소위 말하는 빼박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포장을 하고 미화하고 이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민주당 내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끌고 오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왔다는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김어준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은 잘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